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6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5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증년 이무월 정미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런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 자리에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 날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 동궁하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했고요. 등촉지화라고 했습니다. 촛불, 전기불, 모닥불 같은 개념이고요.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로서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정화는 인위적인 불과 같다라고 해서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모닥불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어서 계속 정화의 정화가 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전기불은 전기가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도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병화하고 정화는 같은 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해 줄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사주가 조열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수를 얻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거는 이제 병화하고 정화하고 같은 화이기 때문에 거의 공통적인 것이지만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화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자, 5월 12달 중에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기 때문에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정화일간이 굉장히 신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정화는 아무리 4월, 5월에 태어나서 왕하다 하더라도 사주에 간목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정화가 신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을 얻어서 정화를 보강하고 그 다음에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어떻게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5월의 정화 또한 양수인 임수, 정화 입장에서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임수를 얻어서 정화를 보강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개수는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병화는 임수 개수를 같이 써서 관사론잡을 꺼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정화는 등촉지화이기 때문에 개수를 쓰는 것은 굉장히 꺼리는 바가 된다. 매우 신중하게 개수는 써야 된다. 마치 부자와 같은 그러한 약초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쓰면 좋지만은 잘못 쓰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부자죠. 그래서 개수는 될 수 있으면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 뭐 화토가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개수를 부득이 쓸 수 있지만은 웬만해서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임수가 매우 약하죠. 화가 너무 많게 되면 화다 하면은 수는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해서 역시나 5월의 정화 또한 임수를 쓸 때 금을 얻어서, 특히 경금을 얻어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핵심이 되겠고 경금은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은 정화 일간이 되겠고요. 그 일간 정화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일간과 월령 매우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의 틀을 보는 것이다. 사주 8글자의 틀, 구성을 보는 것이고요.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고, 그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라고 보는 것이, 이것을 왕세를 본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간이 힘이 있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주는 그 주인공의 삶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간이 너무 약하면 나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고, 내가 힘이 있어야, 일간이 힘이 있어야지만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난조습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주 8글자 안에는 어떤 개념? 시간의 개념도 있고 공간의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 동물, 식물이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고, 역시나 이 사주도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되고, 동식물, 사람이 살 수 있는 적정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왕세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이라고 하고요. 한열을 보는 것을 바로 이 조후용신법이라고 해서,
용신법 중에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면, 억부용신은 왕세를 보는 것이고, 조후용신은 한열을 보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중화가 된 사주가 좋은 사주, 이거를 중화시키는 것이 바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주라고 하는 것은 격국과 용신이 뚜렷해야지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격국과 용신이 흐릿하거나 알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사주는 결코 좋은 사주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정화는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오화도 음화가 됩니다. 오화는 본시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채양, 용, 음이라고 이렇게 쓰죠. 봄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게 된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오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병화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기토는 중기가 되는 것이고, 정화가 바로 이 정기, 본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지장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장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찾아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장간 매우 중요한 것이고, 자, 오화라고 하는 것은 양, 그 다음에 지난달 공부했던 사화는 음이 되는 것인데, 오화는 그 본기가 음의 기운은 정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같은 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비견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봐서 이거를 비견격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정화가 5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비견격으로 보진 않고요. 공식적으로 음간이 월지가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걸록격.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등령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화가 월지가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다.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 정화도 마찬가지로 병화와 똑같이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해 주는 것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 화왕절은 염천지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염천지절. 그래서 조후의 개념, 아까 말했던 한열을 잘 조후시켜줘야 된다고 했죠. 이거는 수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세는 일간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임수를 얻어서 뜨거운 정화를 보강해 주는 것이고요. 한열의 차원에서는 5월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수를 얻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준다. 수를 볼 때는 임수, 개수가 있는데, 정화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더욱더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보강을 할 수 있는 것, 아까 말했던 병화든 정화든 수가 있어서 수보양광 할 수 있는 것은 개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라야지만 수보양광을 할 수 있다. 단 5월의 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한다라고 하면, 정화가 5월에 태어나서 등령해서 왕하긴 하지만 정화는 어떤 화?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화는 일간이 왕해도 간목 정도 하나가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정화한테는 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토라고 하는 식신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토를 제가 설명할 때 진술, 충미토가 있다고 했죠. 진술, 충미. 이 진술, 충미가 다 같은 토가 아니라 진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이나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습니다. 메말은 건토가 되죠. 건토. 그래서 정미일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건토가 하나 생겼죠. 근데 이 월지는 오하고 서로 합을 하게 됩니다. 오미 화가 되죠. 그래서 미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화생토에서 화의 열기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의 열기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건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미토가 있으면 사주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 정화 입장에서는 이제 편인이긴 하지만 수가 없으면 화왕절에 화다 목분, 화왕 목분해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그러니까
나무 같아서 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목이 화를 더욱 가중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일목이라고 하는 것도 수가 있으면 모를까, 수가 없으면 오히려 화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월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임수는 화의 열기를 시켜주고 정화를 보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일간 정화하고 임수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서로 탐합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임수의 뿌리를 본다라고 하면 연지에 축토 하나에 간신히 이렇게 의지하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축토 자체만으로도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흡습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구조 자체는 임수도 있고 임수가 축이 약하지만 뿌리를 두고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임수가 일간 정화하고 서로 탐합하기 때문에 사주가 조금은 탁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자수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임수가 자의 뿌리를 두지만은 문제는 이제 정화하고 탐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있었을 때 수를 생해주는 구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시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신축시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한 것이, 이 미토가 연지에 있는 축토하고는 충미충이 되지 않지만은 일지에 있는 축토하고는 뭐가 된다? 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게 볼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수를 볼 수 있는 것은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중에 있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습토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화일간 입장에서 화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만 온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식상도 많아서 사수가 정화일간을 좀 회귀무강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물론 간목이 토를 좀 제하고 화를 생겨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역시나 수가 조금 부족한 단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무토 상관이 투출해서 임수 정관을 극하게 되죠. 뭐가 됩니까? 상관, 견관이 되기 때문에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하기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시지 해수가 있고 신금이 수를 생겨주는 구조 나쁘지 않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기가 부족하죠. 예를 들면 이제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인에 이제 정화가 뿌리를 두죠. 5월에 정화 왕하기 때문에 임목 하나 얻은 것은 나쁘다라기 보기보다는 그냥 정화의 특성상 등촉지화이기 때문에 목을 한 점 얻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을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이렇게 임수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쟁합이라고 해요. 일간 정화 하나를 양쪽에서 임수하고 합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쟁합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탁기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민시는 조금 꺼리는 바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몰사시라든가 그다음에 병오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시나 수기가 매우 부족하죠.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이민시라든가 을사, 병오, 정미시, 뭐 경술시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운은 이렇게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